와! 저희가 오늘 또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커비님의 폭식증 극복 후기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커비이고요. 원래는 운동선수였다가 지금 관련 레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작년 11월 엄청 추운 겨울날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따뜻한 봄에 만나니까 기분이 남다르고 한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어쩌다 걸렸고 어떤 게 괴로웠는지.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서 그냥 먹는 거에 대한 이런 강박이 전혀 없다가 운동을 이제 그만두니까 10kg가 찌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어트를 이제 한번 진짜 해봐야겠다. 또 자존감도 올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3개월 동안 잘 하다가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PT쌤이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이제 5개월 동안 단 거랑 이런 걸 아예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찍고 1년 동안 그거를 거의 유지를 했어요. 진짜 체지방률 막 12, 13%대 막 이렇게 평일날 칼식단하고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다가 점점 식을 하더라고요. 그 주말에밖에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이제 거의 매일 매 끼니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를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정해 놓으면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맞아요. 예전에 운동을 또 했다 보니까 운동하고 그렇게 지키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식단도 맛있어서 나 이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점점 강박이 되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던 건데 먹은 거를 빼야 되는 수단이 되고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정도 알았다고 보면 되죠?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 보면은 막 길진 않은데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긴 거죠? 나 하도 이제 기르는 분들이 많다니까 1년 반 동안 겪으셨으니까 극복하겠다고 노력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해보셨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보면은 객관적인 식사를 해봐라 모든 걸 다 일반식으로 먹어봐라 대신 양 조절을 하고 산책을 나가는 거. 근데 저는 제일 처음 한 게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이런 것도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쵸. 일단은 처음에 정신과에 갔었을 때는 처방을 해주시니까 그거를 먹는데 진짜 식욕이 하나도 없긴 한데 결국에는 또 터져서 또 똑같더라고요. 그 때문에 우울감이라던가 아니면 불안감만 더 올라가고 오히려 진짜 안 좋아졌어요. 막 일반식으로 먹어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고 그 순간에 살이 확 찌는 게 너무 무섭다 보니까 약간 도돌이표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악순환이죠. 살찌는 게 가장 두려운데 일단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을 하고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으셨어요? 과거랑 좀 관련이 된 건데 나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생겨서 돈이랑도 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일을 정말 잘 하고 잘 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을 잡아서 진짜 하루에 그때 15시간씩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폭식이 더 심해지고 운동할 시간은 없어져서 살은 찌니까 불안해지고 안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마음적으로는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고쳐질 거라는 확신이 안 드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오게 됐죠. 근데 어쩌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물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점점 모든 알고리즘이 음식과 폭식증에 관한 걸로 쌓이잖아요. 여느 때와 같이 폭식을 하고 유튜브를 켜서 폭식증 극복 방법, 대처 막 이런 거 검색을 하다가 고은쌤 영상이 떠서 봤는데 극복을 하셨다는 영상이고 또 되게 행복하게 드시는 모습이 엄청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극복을 하신 것 같은지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막 해서 허한 거를 음식으로 때려 넣는 게 과거에 부모님과의 트러블 막 이런 것 때문에 인건줄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내면아이를 치유하고 내 감정을 저는 원래는 피하려고만 했었는데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주고 인지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사실 처음부터 폭식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거짓말이고, 저도 살짝 이때까지만 해도 맞아요. 연락을 드렸었어요. 막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폭식을 하게 됐다. 근데 점점 그 폭식하는 양도 줄어들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저는 제일 도움됐던 게 내면화의 치유하는 거랑 알아차림, 내 감정을 알아봐주는 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생각이 진짜 줄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폭식을. 그래서 엄청 좋아졌다라고 점점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충동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또 스트레스가 받고 불안하면은 또 단계 생각이 나고 막 이럴 때마다 예전에는 행동이 먼저 앞섰다면은 지금은 왜 불안한지, 왜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렇게 먼저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또 괜찮다고 위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음식 앞으로 가는 횟수가 적어지고. 예전에 커비님이 쓴 일기장을 제가 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진짜 너무 슬프고 특히나 자기 혐오가 엄청 심한 글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나니까 혐오감도 점점 줄어들고 나를 맞아요. 이해하게 된 거죠. 맞아요. 전에는 정말 절제 못하는 애가 너무 싫었고 활정하는 제 모습도 너무 싫었고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은 외적인 거는 신경도 진짜 쓰고 사실 폭식증이 좀 좋아졌을 때도 아직은 외적으로 살찐 거에 대해서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마음대로 먹고. 네. 몸무게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 중간쯤에 한 2kg 빠졌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어때요? 요즘에는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사실 찌긴 했지만 수업 시작하고 나서 일반식을 처음으로 매일 먹고 막 했는데도 2-3kg 빠지고, 전에는 식단을 막 하고 또 극단적으로 주말에 많이 먹고 하니까 부종 같은 것도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사실 딱히 몸무게나 이런 거에 영향을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찌긴 쪄도 솔직히 내가 많이 먹어서 지금 맞아요. 원래대로 먹으면 다시 그냥 계속 유지될 걸 아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편하죠. 맞아요. 자유고. 어제 우리가 같이 했던 수업 내용을 처음부터 다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5주차, 그러니까 그때가 내면화의 치유 전인데 그때까지는 빈도수는 그래도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사실 내 몸이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감정적인 폭식을 가끔은 했었는데 5주차 수업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일단은 폭식도 안 하고 무엇보다 빵, 과자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빵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착각했었던 거죠. 맞아요. 하도 먹으니까. 더부룩한 느낌도 싫고 음식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2kg도 빠져있고 뚱뚱해 보이던 내 몸이 이제 그냥 보기가 좋고 특히 주변 사람들도 밝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강박적으로 하던 일을 줄이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하고 사실 그 일을 줄인 것도 폭식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내면화의 치유만 하면은 극복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커피님이 일을 15시간씩 했잖아요, 하루에. 아, 무슨 점심시간도 몇 분밖에 안 돼서 막 맞아요. 마시듯이 먹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 줄여야 된다. 처음에는 일 줄이는 게 너무 불안하고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과거에 연관이 된 건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집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 탓이다 이런 쪽으로 돌리셔서 모든 게 그게 정말 제 탓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감이 안 들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 기준에는 뭐 잘 버는 걸 수도 있고 되게 잘 사는 사람 보여도 뭔가 제 스스로 그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아두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투잡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예 반대더라고요.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만 딱 그때뿐이지 30일 중에 29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강박을 내려놓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쉬는 시간조차 너무 불안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으면은 되게 또 게으른 사람 같고 또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 집이 힘들어질 것 같고 막 몸도 너무 안 좋아졌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진짜 내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기반으로 일도 억지로 더 늘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만 망가지는 일들을 겪었었는데 진짜 용기를 내서 일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게 일을 줄이니까 어떠셨어요?
형한테 연락 몇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고민된다.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거는 아는데 제가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용기를 정말 내고 그만뒀는데 생각보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날 줄 알고 이제 그 도전을 못 했었던 건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잘했다고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생각보다 막 경제적으로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한편으로 놀랬었고 한편으로 너무 좋았었던 거죠. 돈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전에는 되게 계산적으로 이번 달은 무조건 이만큼 벌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편한 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줄었어요. 내가 다 편하죠. 네, 진짜 그냥 모든 마음이 다 중요한 거죠. 이제는 뭐 두려움이나 결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이 감사하고 또 벌 수 있는 돈에 감사하고 모든 거의 시작점은 또 부모님이라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의 가족 관계는 또 어떠신지 예전에 비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엄마랑은 그런 경제적인 거를 담당을 하셨다 보니까 월급날이나 그럴 때마다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털어놓고 하니까 부담을 좀 덜 주셔서 이제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근데 특히 아빠랑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 선수 시절 때 많이 혼내시고 하셨던 게 아빠셨는데 그래서 한동안 좀 폭식증으로 힘들고 막 우울증까지 왔었을 때 아빠 원망을 엄청 많이 해서 아빠랑 아예 마주치기도 싫었었어요. 집에서. 근데 요즘에는 아빠가 오히려 먼저 말도 걸어주고 전에는 그냥 피해서 제 방에 있었다면은 이제 먼저 가서 말 걸고 그냥 선수 시절 때 말고 아빠랑 친했었던 그 어렸을 때처럼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웃고 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서로 옛날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편하게 바뀌고 나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내 절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식증이나 아니면 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쌤은 믿었지만 저를 못 믿었거든요. 쌤은 극복하셨고 극복한 후기도 많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분들처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진짜 부족했는데 그런 저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자존감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모든 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분에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불안감이 엄청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안 불안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안한 것도 내 감정이고 그것도 받아들여주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 제가 엄청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쌤을 만나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써주셨다시피 네. 폭식증한테 고마워할 거다. 근데 저는 이걸 진짜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사실 이것 덕분에 저를 만나가지고 진짜 본질을 알고 거기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도 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진짜 못 다녔는데 올해 벌써 여행 한 번 갔다 왔고 7월 달에 또 곧 갈 예정이고요. 어디 가요? 저 스페인 가요. 아! 네, 맞아요. 원래 가고 싶었거든요. 아.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사람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고 근데 예전처럼 막 외적인 거에 신경 쓰면서 한다기보다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도 그렇고 일도 편하고 연애도 잘하고 부모님과도 편하고 이제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운동 같은 것도 안 움직이면 내가 오히려 찌뿌둥하고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흥미가 또 생기더라고요. 약간 예전처럼 나 살을 빼야 되니까 운동을 나가야 돼 이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으면은 오늘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거고 컨디션이 좋으면 또 나가서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삶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 내면의 치유가 진짜 치트키다. 맞아요, 진짜. 이제 폭식증을 먼저 극복한 선배로서 아직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폭식증이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괴롭고 끝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정말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자기 형과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와, 믿음을 드리고 싶단 말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믿는 건 쉬워도 네. 나 자신을 믿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에 비해서 확실히 믿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내면의 치유를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게 안 좋은 거야. 너는 이거 못해. 이런 틀 안에서만 너무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자라다가 근데 그게 아니란 거를 깨닫고 믿음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믿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점점 머리가 변한다. 보통 계속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어차피 나 안 될 거야.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면 동일화를 중단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가지세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뭐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 우리 커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까요. 진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진짜 너무 제 인생에 정말 제일 감사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제 인생이 아예 달라져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폭식증을 극복했다 이거보다는 막힌 속을 뻥 뚫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폭식증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거로도 터질 수 있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를 고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식증한테 감사하다 그런 말도 처음에는 쌤이 해주셨을 때 막 와닿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걔 덕분에 또 쌤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사실 뭐 다 커비님이 하신 거죠.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손을 놓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놓지 않고 그냥 두려워도 믿고 먹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냥 행복하게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